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 법이 통과됐잖아요. 3개월 안에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서 공영방송이사회는 3개월 안에 새로 구성해야 되고, 보도 전문 편성 채널, 그러니까 YTN 연합뉴스TV는 3개월 안에 사장과 보도 책임자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사회, KBS, MBC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회를 새로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니까 사장을 본인들 마음대로 뽑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3개월 이후에 3개월 안에 다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MBC, KBS뿐만이 아니라 보도 전문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 전문 편성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YTN, 연합뉴스TV도 사장하고 보도 책임자 바꾸겠다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100번 양보해서 당신들이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본인들의 입맛을 맞는 법안을 만들면 안 되고, 또 본인들이 알받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 보도 책임자를 쫓아낸다고 하는 이런 노골적인 법안을 낸다? 3개월 안에 다 쫓아내겠다? 와, 진짜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들 어디에서 개혁이라고 사기치고 있습니까? 제가 20년 가까이 KBS에 있으면서 이 분들의 진짜 저는 이게 바로 언론을 장악하고 가는 겁니다. 사법개혁 어떻게 합니까? 검찰개혁 어떻게 합니까? 언론개혁 어떻게 합니까? 언론개혁, 이렇게 영구적으로 민주당, 친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보도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작태, 이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구적인 친민주당 방송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 검찰개혁은 뭡니까? 검찰을 해산시켜서 찢어놔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못하도록 하고, 사법 권력은 뭡니까? 지금의 사법부 뒤흔들어 놓고 대법관 수 확 늘려서 이재명이 다 임명하도록 하고, 헌재 권한을 주고 1심, 2심, 4심은 뭐냐? 헌재에서 그거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 민주당이 하는 행태, 이거는 반헌법적이고 본인들이 말하는 대로, 개딸들이 원하는 대로 여론 정치한다는 겁니다. 포퓰리즘. 그래서 저는 민주당 정부가 뭐냐? 반헌법적인 포퓰리즘 정부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돈을 가지고, 우리 미래 세대의 몫을 가지고 가져다 끌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면서 생생내고, 뒤에서는 몰래 뒤통수 치면서 세금을 약탈하는 약탈적 과세 정부다. 그렇게 제가 규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마지막으로 다룰 이 정청래라는 사람이, 그리고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하는 행태가 뭡니까?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의 중도 프레임 잡아서 구글하고 몰아가고 이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때 개입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 대 프레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면서 아니야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코끼리, 이 엄청나게 큰 코끼리가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 아닙니까? 내란. 처음에는 저 자식들 저거 심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어느덧 국민들이,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사람마저도 그래, 내란의 파생 작품이 너무나 많은 거 아닙니까? 내란 음모, 내란 동조,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청래라는 인간이 원내 107석, 그리고 저번 대선 때 김문수 후보한테 40% 이상의 지지를 했고,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 과반 못 따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후보까지 했을 때 더 많은 표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내란 프레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황당하게. 악수는 사람하고 한다. 야당과 대화 안 하겠다. 그러면서 절멸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쪽에 이런 프레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김어준한테 쫓아갔어요. 제가 말했죠. 김어준과 정청래의 연합군이 이재명과 박찬대를 잡아먹었습니다, 사실. 짓밟았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됐는데 본인이 박찬대 크리 좋다는 거 다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줄을 세웠어요. 152명이 박찬대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개딸들 내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뭐냐? 김어준과 정청래를 지지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 되고 나서 쪼르르 또 저기에 찾아갑니다. 어? 김어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단 해상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100번, 1000번, 100번, 10번, 100번 해상감이다. 그리고 대국민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이런 것이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황당한 표현을 합니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윤석열 정부 때 28, 9번 그런 식으로 탄핵해놓고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 뭡니까? 북한의 핵 아닙니까? 북한의 핵이 사실상 개발되도록 묵인하거나 동조하거나 제가 볼 땐 돈도 줬으니까 8조 원 이상의 돈이 갔거든요. 그중에 현찰로 3조 원 이상 갔습니다. 노무현은 북한의 핵 개발 의지가 없다. 핵 개발 능력도 없다. 김대중이 그랬죠. 그리고 노무현은 그러니까 지키고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문재인은 김정은 없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비핵화 의지가 크다고 헛소리 하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국민과 우리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이 북의 핵 개발을 사실상 묵인하고 동조하고 도움을 준 이적 행위에 대해서 이게 위헌 아닙니까? 이게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떳떳하게 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정청래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우리는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국민의 지갑을 노리는 정권이다. 약탈적 과세 정부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 경제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관념적으로 이념적으로 삐뚤어진 생각하에서 단기간에 돈을 마구 퍼주거나 아니면 기업들을 발목을 잡으면서 기업들한테 몇 가지 상법 개정안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인 성과를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반시장적인 그런 정부, 반시장 무능 정부라는 거죠. 투자는 지금 빠지고 있고 자본은 탈출하고 있고 시장은 냉랭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규제와 사실상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의 지시대로 민주노총의 청구서대로 노란봉투법 윤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이번에 또 강선우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하는 헛소리하고 있죠. 최종석 그리고 어제 제가 다뤘지만 공직기관 비서관이란 사람이 1심, 2심, 3심 모든 것들을 다 변호인을 했는데 유일한 사람인데 어떤 거냐? 버닝썬. 집단 성폭행을 하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여성을 성적 도구화했던 그 사람들을 변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보다 개딸을 우선시하는 팬덤 특권 정부, 개딸 특권 정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뭡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법들을 사법부를 대법원장을 탄핵시키겠다, 특검하겠다고 하면서 겁박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고 하고, 재판에 그 거짓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죄, 공표죄 관련해서 유죄 판단이 나오니까 그 법의 근거가 되고 있는 행위 사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반헌법적이면서 또 어떻습니까? 상권 분리 무너지고 법치주의를 짓밟고 판사와 검사를 탄핵시키고자 하고, 특검에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니까 특판, 물건을 특별히 싸게 파는 특판이 아니라 특별 재판부를 하겠다고 운운하고 있는, 이게 뭡니까? 반헌법적인, 그리고 개딸들에 의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이런 포퓰리즘, 반헌법 포퓰리즘 정부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따로 행동 따로인 표리부동, 내로남불 정부, 사기 정부, 보통 시민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측근들을 꽂아내는 그런 정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4가지, 5가지 그런 식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저들이 내란과 극우 프레임을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쭈뼛쭈뼛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뭐냐? 확실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싸우기 위해서는 뭐냐? 결국은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프레임, 그렇다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밀리면 안 됩니다. 저들의 뻔뻔함과 저들의 공격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도 맞서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행동 하나하나, 저들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언어를 생각을 통제하고 생각을 통제하면 행동을 통제한다. 노엄 촘스키가 한 얘기인데 그 얘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프레임 안에서 그 안에서 싸우다 보면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를 공격하는지 저희도 냉정하게 평가하고 저들과 싸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약탈적 과세 정부, 그리고 반헌법 포퓰리즘 정부, 그리고 반시장 무능 정부. 이거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뭐 본질은 하나죠. 이재명 지금 무너지고 있다.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다. 이춘석이 또 큰 역할을 할 거고, 제가 볼 때 가장 강력한 그 틈을 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 것인가? 저는 정청래라는 사람이, 야옹이님 너무 감사하고요.